안녕하세요. 오늘은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분갈이 다 하고 계신가요? 3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요.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4월이 오기까지 분갈이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. 분갈이는 키핑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지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마치는 게 좋습니다. 그 이후에도 분갈이는 가능한데 최대한 빨리 끝내야 다육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저번 주에 물을 주었는데도 건조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금방 수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얼굴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정도로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시점에서 뿌리가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 둘 하엽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늘 왜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상토를 많이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상토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상토를 많이 쓰시죠. 상토가 가볍고 쓰기가 아주 용이한데요. 왜냐하면 요즘은 또 상토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폴라이트며 피트머스 혼합재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섞여서 나오지만 그래도 이 상토가 이 다육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맞습니다. 그러나 그 상토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육이의 건강 상태가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데요. 상토를 많이 쓰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 다육이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농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예전에는 거의 상토로 100%로 심고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농장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단가는 좀 높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피트머스 소재를 가지고 쓰시는 농장분들도 많았습니다. 예전과 좀 다른 점이죠. 왜 우리 집에 농장에서 가져오면 왜 3개월을 버티지 못할까 라는 궁금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화원에서 3월이나 4월 정도의 화분을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분갈이를 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그냥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그 포트에는 거의 60% 이상이 상토로 채워져 있고 이 상토가 단기간 6개월 정도 키우는 그런 화초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양제이긴 하지만 이 상토와 그 뜨거운 이 기온, 습도와 결합이 되면 이 뿌리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이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찼을 경우 그 확률은 더 높아지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장마와 여름이 왔을 때 거의 화원에서 가지고 온 그런 화초들 같은 경우, 특히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녹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토와 이 펄라이트, 그 다음에 마사, 산흙, 아니면 강모래, 그 S라이트 정도의 소재를 혼합해서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런 소재를 다 쓰다 보면 화분 무게가 무거워지고 또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다육이를 오래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꼭 혼합해서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 상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막 50에서 60%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 시기를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상토 비율이 높을수록 분갈이 시기는 더 빨라야 되는데, 그렇다고 3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안에는 꼭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.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1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육이 뿌리는 아주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리고 건강한 뿌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. 특히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토 비율이 높을수록 분갈이 시기는 더 빨라져야 됩니다.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육이도 오래된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 4월이 오기 전에 빠르게 분갈이를 해주는데, 나는 빠르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많이 넣으십시오. 근데 꼭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6개월이 지나면서 다육이 뿌리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소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요. 그러나 이제 빠른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토 비율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토는 습도를
많이 머금게 되고 뿌리가 나오길 때 그 영양분과 결합해서 빠른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,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닭귀들한테는 해가 된다. 아마 모든 식물들이 공통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고 뭐 상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, 상토를 쓰려면 이런 상토의 특징을 좀 알고 쓰는 게 닭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또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더 화분 분갈이는 더 빨라집니다. 이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이 닭귀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고요. 이렇게 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는 심어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. 그리고 분갈이를 할 때는 특히 이 상토를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토가 뿌리에 이렇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꼭 그 뭉쳐진 상토를 다 털어내시고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분갈이를 할 때 이걸 털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, 아마 털어내면 그 안쪽으로 다 부패가 되거나 줄기가 썩었거나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털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닭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 2주는 굶겼다가 이렇게 주는 게 좋고요.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제 3월 중순이 지났으니까 물을 조금씩 약간 2번 정도는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약하게 물을 2번 정도 주었습니다. 이제는 일반 물주기 저면간수로 물을 주어도 되고, 화분구멍으로 물이 많이 나올 정도로 충분하게 물을 주어도 닭귀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제는 온도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깍지가 100% 생깁니다. 특히 이 기온이 높아지면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 곰팡이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균제 정도는 한 번씩 쳐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고 있던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꼭 물을 충분하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이 부족하면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아니면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응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. 그리고 분갈이는 꼭 3월 말까지는 완료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화원에서는 꼭 화원에서 들고 올 때는 이 화분을 들었을 때 가벼운 화분 같은 경우는 상토를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 꼭 분갈이를 하거나 집에 와서 꼭 분갈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분갈이를 안 해줬을 경우 우리나라 장마와 여름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잎꽂이나 아니면 성장이 빠르지 않았던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바로 직광에 내보내지 말고 반그늘에서 한 달 정도는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햇살로 나가는 게 이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바로 직광에 내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뿌리가 빠르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이 직광에 뜨거운 열에 오히려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반그늘에서, 반그늘이라는 건 뭐냐면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런 환경에서는 뿌리가 서서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,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뭐 식물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의외로 식물들에게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토를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할 때 이 용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만 잘 지켜준다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닭귀를 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좀 귀찮더라도 상토를 많이 쓴다 그러면 꼭 분갈이 시기는 6개월, 큰 화분은 1년 단위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물을 줄 때는
낮침 시간을 이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생장점에 물이 묻었을 경우 생장점이 다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